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공부하면서 문득 떠올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뭔가 격식을 차려서 잘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제가 교육과정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학 분야 책들을 여러 가지 읽게 되는데요. 그 책들을 읽다 보면 꼭 교육학 분야 사람뿐만 아니라 공부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중심, 이해 중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식의 양들이 너무 많고 또 변화가 크다 보니까 핵심적인 지식 위주로 배워서 그것을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정보교과 교육 쪽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런 특징들이 정보 분야 교육에 정말 잘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 비판적 사고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정보교육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고로 하고 있는 교재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개념 기반 교육 과정 및 수업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좀 좋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 분이신데요. 린 에릭슨, 로이스 레닝, 그리고 레이첼 프렌치 이렇게 세 분인데요. 이 세 분 모두가 교육학 분야 독립 컨설턴트세요.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이 세 분들이 쓰신 책을 번역한 게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고른 내용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는 론 리치하트의 정의를 인용을 했어요. 사실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막연한 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히 론 리치하트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의들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이해를 추구하고 전략적이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분들은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시면 비판적 사고가 정말 필요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가짜뉴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팩트체크라는 말도 정말 많이 듣고 있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시각과 의견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사실이 또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비판적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반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어떻게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타당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접하는 정보를 편견 없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표현의 타당성과 근거의 타당성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의 진위 여부, 그 정보의 가치, 중요성 등을 판단할 때 나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특히 진위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타당한가, 표현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정보를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께서 발표를 하시거나 세미나를 하실 때 교수님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이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많이 지적을 받으실 거예요.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어디서 봤느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는 밝힐 수 있어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표현의 타당성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정말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판적 사고 하나만을 보더라도 다양한 정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게 다른 용어로도 쓰일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정말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보에 대해서 건전한 회의론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자마자 뭔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섣부른 판단들도 되게 많아요. 만약에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하나는 그 정보에 대해서 타당성을 뒷받침하지만 나머지 4가지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확인해서 이게 정말 타당한가를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편견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하고요. 이런 편견 때문에 성급한 평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일단 성급한 평가를 유보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유보하실 수 있는 참을성이 필요하세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나의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빠른 판단을 한다라고 보이는 것은 그 내면의 사실은 이분들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프로세스가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지, 성급하게 뭔가를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설명이자 사실은 절차인데요. 첫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답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도 다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면 그 문제에 기반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요소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한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가지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나 그리고 장단점들을 고려해서 일정과 단계들이 나오겠죠. 그 일정과 단계가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전략이 수립됐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전략적으로 처리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은 사실은 논리적인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고의 가치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도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해한다는 자체도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그냥 그 말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고, 분석하는 자체도 이해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이해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사고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 각각의 사고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처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비판적 사고의 성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이 책 자체는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사들의 수업의 대상들은 학생들이잖아요. 어쨌든 비판적인 사고를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은 쉽게 조종당할 수 있고,
것도 피상적인 이해에 그칠 위험이 높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판단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고 그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좌우될 수가 있는 거죠.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닐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양이나 속도에 압도당해서 섣부른 판단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거에 따른 행동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조정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도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하지만 연구자로서도 연구를 할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들을 해 나갈 때 비판적인 사고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좀 이 책의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법은 어떠한가 이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법은 아이디어 중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시로 든 분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저는 여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말 최근에 좀 많이 다르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 현 시대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로만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마음에 대한 책 와칭을 보면서 이분의 말씀이 인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지? 어떤 말씀을 하셨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이분이 꼭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사회에 관련된 여러 말씀을 하신 책을 찾아서 읽고 있어요.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서 이분을 사상가라고 이렇게 같이 통칭을 했더라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은 정말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철학자들이신데 이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사상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요, 아이디어나 이슈 문제들에 대해서 사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책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소재와 동사들을 결부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교재들을 보시면 그 각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챕터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념이나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적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개념이라든지 뭐 사실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소재라고 말을 하고요. 뭐 이론적인 내용들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요.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뭐 이해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동사들에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교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가들은 이런 순서들에 맞춰서 자신의 사고나 이해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디어, 이슈, 문제들에 대해서 사고를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과정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구를 하죠.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가 발견한 증거들과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우리가 배경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과 이론 간의 관계와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어떤 새로운 현상일 수도 있고 기존의 것들에 대한 발전된 형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아이디어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기로는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소재에 결부된 동사들에 맞춰서 우리의 사고와 이해를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연구는 이 순서와는 조금 많이 다른 거예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난감해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막연하게 느끼는가, 어떤 점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는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위대한 사상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절차와는 다른 방식의 사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연구를 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